안녕하세요. 조로바입니다. 제가 잡초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영상을 몇 번 올렸는데요. 그때 댓글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 잡초로 수익을 올리는 건 좋은데 대체 어떻게 파느냐, 즉 판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골에서 농산물로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농산물을 어디에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판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엉겅퀴를 채취해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렇게 엉겅퀴를 많이 채취를 했는데 만일 팔리지가 않는다 그러면 금방 이거는 썩어서 퇴비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만 특히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관해서는 판매라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죠.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파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판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파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시골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일반적인 그 판매 경로라는 것은 경매에 출하하거나 도매상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대형마트에 납품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대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 크게 농사를 지어서 생산량이 많으면 직접 판매는 힘드니까 그렇게 이제 대량으로 소비할 대량 소비처를 구하고 그런 판로를 개척하는 게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처럼 수시로 아주 소량의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해야 되는 이런 귀촌한 소규모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로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도매상이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루트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 수수료, 중간 마진 이런 데 다 뺏기고 이 자본에 예속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법만 고려합니다. 중간 상인에게 넘기거나 경매를 하거나 마트에 납품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전혀 저의 이제 판매망에는 없는 거죠. 직접 판매가 어떻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소비자들도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기를 다 원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판매하는 그 통로, 인터넷, 직접 판매 통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어떻게 제가 생산하는 물건들을 판매하는지 또 팔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제가 댓글로 인터넷에서 팝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그러면 어떻게 팔아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이 되겠는데요. 철저하게 제 자신의 경험에 바탕한, 제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훨씬 더 좋은 다른 판매 전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저의 경험을 중심으로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골짜기에서 자생적으로 올라온 엉겅퀴를 이제 뽑아서 채취하는 그런 영상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엉겅퀴를 채취해서 씻고 이제 이렇게 야생초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댓글에다가 이 엉겅퀴 주문 전화번호를 적고 이제 가격이 얼마라는 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한 100kg 남짓 됐었는데요. 그 다음날 완전히 다 팔렸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팔린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영상을 올리고 물건을 판매하게 된 이런 과정을 놓고 이걸 가지고 대체 어떻게 이렇게 판매라는 것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하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농산물이 왜 무슨 이유로 팔리게 되는가, 이 문제를 이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인터넷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내가 생산하는 물건을 팔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어떤 매체를 사용하든 관계없이 본질적인 요소는 똑같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음식물, 먹거리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 없는,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몸에 유익한 물건인지, 해로운 물건인지, 어떤 과정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왔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한 그런 불신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하죠.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저처럼 어떤 이 물건을 판매할 때 안전한 음식이고 안전한 생산물이고 안전한 먹거리라는 그런 신뢰를 주게 된다면 쉽게 인터넷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을 팔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한 음식, 안전한 믿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믿을 수 있다면 기꺼이 좀 불편한 그런 거래에는 불편하죠. 저처럼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하기에 불편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홈쇼핑 같은 데서 편리하게 그렇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데서 팔지도 않기 때문에 약간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그런 믿음, 신뢰를 주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꺼이 그 불편을 감수하고 주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엉겅퀴 같은 거를 쉽게 이제 팔았던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시청자들은, 제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 뿌리가 박힌 거를 제가 뽑는 거를 직접 봤습니다. 두 눈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영상에서 보이는 이 환경은 아름답고 깨끗하다는 거는 뭐 분명한 거고요. 거기다가 살아있는 엉겅퀴를 제가 두 손으로 뽑고 그걸 모아서 세척하는 그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이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게 자연산인가 아니면 재배했는가, 뭐 농약이나 비료를 치고 그런 과정을 가졌던 그런 생산물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여지가 전혀 없죠. 완벽하게 모든 환경과 생산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렸기 때문에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은 제가 생산한 이 엉겅퀴라는 작물에 대해서, 작물은 아니죠. 야생식물이죠. 이 약초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이거를 구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그냥 뭐 이거를 사라고 권한 것도 그렇게 많이 권한 것도 없고 댓글로 판다는 그런 메시지만 남겼는데 이렇게 금세 많은 분들이 앞다투어서 주문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작용한 중요한 요소는 믿음, 신뢰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기꺼이 구매를 하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인터넷에서 뭔가를 팔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가 뭐 블로그를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아니면 카페를 하든 유튜브 방송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이제 이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이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신뢰를 구축하든
결과적으로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만 팔 수 있고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어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절대로 인터넷에서는 팔 수 없다니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제 판매하는 거는 구체적인 몇몇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기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신뢰만이 유일한 조건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쓸모 있는 물건, 그러니까 유용성이 있는 산물을 내놓고 사라고 해야 팔리겠죠. 별 소용도 없는 물건들을 잔뜩 생산해서 나를 믿으니까 사라 이런 얘기는 이제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용한 그런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설명할 문제가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 각자 귀농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이제 크게 다르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여러분 스스로 팔릴 만한 물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생산해야 된다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할 만한 물건을 생산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안전하게 깨끗하게 생산한 농산물이라면 무엇이든지 유용한 물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종목 결정에 따른 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스스로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파는 방법을 설명하겠는데요. 저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겁니다. 쇼핑몰은 큰 자본이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물건을 올려놓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게 쇼핑몰이죠. 그렇게 편리하게 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와서 구입할 수 있게 하지만 요거는 판매자에게는 소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 자본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합니다. 수수료라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이제 생산자에게 이제 수입을 거둬가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쇼핑몰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자본의 노예가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쇼핑몰 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활용하는 매체는 블로그, 첫째 블로그, 둘째 페이스북, 셋째 유튜브, 이 세 가지 매체만 사용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13년간 무수히 많은 종류의 물건들을, 크고 작은 물건들을 조금씩 생산해서 판매해 왔는데, 제가 생산한 어떤 물건이든 판매를 하지 못해서 버리거나 실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생산한 모든 물건은 다 팔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해서 많이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겨우 먹고 살 만큼 조금씩 생산하죠.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제 삶의 방식이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대량의 생산을 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생산하면 쉽게 판매는 인터넷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이 매체를 통해서 다 팔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팔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큰 부자가 되는 그런 대량의 거래는 몰라도 귀촌에서 소소하게 그냥 생계비를 벌어갈 정도의 그런 인터넷 판매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쨌거나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세 가지 매체를 조금만 노력해서 잘 가꾸면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다 팔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일 이제 블로그에다가 쑥을 한 1kg 정도 뜯어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깨끗한 쑥입니다. 제가 오늘 생산했는 건데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올리면 아마 틀림없이 팔릴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분명히 팔린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어떤 물건이든 올리면 반드시 팔릴 거라는 그런 믿음을 얻을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은 걸립니다. 저도 처음에 블로그를 개설하자마자 그날부터 막 뭐가 팔린 건 아닙니다. 이제 내가 필요한 컨텐츠를 올리고 사람들이 점차 많이 방문하고 그러면서 하나 둘 팔아보니까 점점 잘 팔리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금은 저는 서울 시내에 번화한 거리에 작은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생산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데 대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가치 있는 노력이니까 해볼 만한 노력이죠. 제가 블로그 운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로그에서 보통 블로그를 보면 이 목적성, 방향성 이걸 잘 알 수 없는 블로그들이 많아요. 뭐 이것저것 내용은 많이 올려놓지만 블로그를 열어놓고 이런저런 컨텐츠를 그저 많이 올리기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사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뭔가를 판매하고자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그 방향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 방향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블로그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모르면 신뢰가 안 생기죠. 이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여주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블로그에 이런저런 자기의 삶에 관한 이야기와 사진과 그림을 올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거를 충분히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이유가 어떻게 하면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을까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죠. 사기꾼들은 이런 영상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잘 보여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제일 첫째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 블로그의 내용을, 어떤 내용을 올릴 것인지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장차 판매하고자 하는 그 생산하는 물건에 대해서 속속들이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마음으로 심었고, 어떻게 종자를 파종해서 어떻게 키웠고, 혹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풀이라면 항상 그 풀밭을 보여주면서 이 풀밭이 어떤 상태에 있는 깨끗함과 더러움과 이런 점들을 소비자들이 속속들이 알 수 있게 자기가 생산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충분한 정보를요. 꼭 그 물건 자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준다기보다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물건들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신뢰의 문제와 맞물리는 겁니다. 물건 그 자체도 믿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아까 제가 영상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엉겅퀴를 우리 깨끗한 풀밭에서 두 손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게 땅속에 박힌 뿌리가 쑥 뽑히게 뽑아 올리는 거,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 물건에 대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진짜 잘 없을 거예요. 제가 꼭 그런 방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 블로그 운영자가 상세히 보여줌으로 해서 그 물건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판매를 쉽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블로그는 예를 들어서 내가 컨텐츠를 한 50개, 100개 올렸다.
물론 좋은 컨텐츠를 그렇게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방문자들이 야 굉장히 대단한 믿을 만한 그런 그 농부구나 이렇게 해서 뭐 잘 찾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컨텐츠를 장기간 누적시켜야 사람들이 믿습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오늘 막 그 컨텐츠를 한 10개, 20개 막 올린다고 해서 하루 만에 이 사람 대단히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장기간 동안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날마다 이 그 자기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작물에 관한 이야기, 뭐 인간의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무엇이든지 계속 꾸준히 누적해서 올리면서 그런 그 새로운 방문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게 그 지속성이 있는 그런 블로그구나, 지속성이 있는 그런 일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상당히 힘들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물건을 생산하든 금방 팔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블로그라는 거는 굉장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시의 번화한 거리에 가게를 하나 장만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아시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방 안에 앉아서 내가 생산하는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이기 때문에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의욕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그는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저라고 해서 특별한 무슨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블로그를 잘 운영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이용하는 그 페이스북을 말씀드리겠는데, 페이스북은 블로그는 정보, 방금 말씀드린 것도 다 정보입니다. 정보를 위주로 이렇게 정보를 누적시키고 사람들이 이 정보를 보면서 스스로 믿을 만한 데구나, 좋은 물건이구나, 이건 나쁜 물건이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지만, 페이스북은 철저하게 커뮤니티입니다. 관계, 인간관계라는 거죠. 페이스북에서는 그런 뭐 물론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살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여주면서 운영을 하게 되겠지만은, 많은 친구를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뭐 친구 신청도 하고 친구 요청도 받고 이 사람들에게 댓글로 뭐 관심을 보이고 좋아요, 싫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과 이제 친분을 맺는 겁니다. 이런 커뮤니티이고 이거는 친분을 맺는 인간관계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기서는 정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보는 좀 피상적이지만 오늘 내가 뭐 맛있는 걸 먹고 있다라든가 오늘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뭐 일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그런 친구가 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인간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그런 매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정보가 없어도 그렇게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친밀해지면 내가 어떤 물건을 요번에 감자를 생산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우리 친구분들도 좀 많이 사주십시오. 전화번호하고 그 계좌번호 올리면은 친분을 충분히 맺어놓았다면 이분들이 어디선가 사 먹어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여러분들에게 그런 물건들을 사줍니다.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이런 그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은 물론 믿음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는 친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별로 필요 없어도 저도 그렇게 합니다. 페이스북에 친구가 뭐 어떤 농산물 뭐 예를 들면 양파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걸 판매하는데 잘 안 팔려서 울상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냉장고에 양파가 가득 들었고 한 망은 저 뒷곁에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그 마음에 저 친구가 못 팔고 있으니까 하는 그런 연민이 생기면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도 주문해서 사서 그 다른 친구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메커니즘, 우리가 친분이 생기면 별로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팔아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수천 명 친구가 되고 하면 또 친구의 친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소비 집단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수천 명의 친구들과 친해졌다. 그러면 그 친구의 또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이 소비자 집단을 지인으로, 친구로 별로 그 시급하지 않아도 사줄 만한 그런 소비자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달인가 제가 그 들기름을 이제 들깨를 한 가마니 이제 들기름을 짰어요. 짜서 그때는 그 주로 페이스북에서 다 팔았는데요. 들기름 한 가마를 짜면 한 작은 병으로 60병 정도 나오는데 그때도 역시 하루 만에 이게 다 팔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들기름 당장 지금 자기네들 집에 먹는 게 있어도 그 친한 이 패친이 들기름을 팔겠다고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냥 뭐 금방 사주는 겁니다. 금방 그 주문이 해서 금방 물건이 동났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페이스북은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을 쓰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거나 블로그를 쓰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거나 이런 문제는 제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에게 배우든지 아니면 학원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능숙하게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게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그 강력한 그런 매체입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보여주는 매체잖아요. 그리고 좀 이 영상이 좋은 영상이다 하면은 뭐 수백 수천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수백 수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유튜브는 그 영상이 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면은 최소 수만에서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 수천만까지도 이렇게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수십만 명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영상에서 어떤 그 내가 생산한 물건을 노출시키면 굉장한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영상이 내가 팔겠습니다 하면 웬만한 물건은 금방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지금 뭐 모든 매체를 지금은 이제 판매라는 내가 생산하는 물건을 판매한다는 그런 판매라는 측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무슨 뭐 홈쇼핑 채널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유튜브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귀농해서 혹은 귀촌해서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들을 그 소비시킬 때 어떤 채널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블로그나 페이스북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유튜브를 하려면 첫째 영상을 다룰 줄 알아야 되잖아요. 좋은 영상, 꼭 좋은 영상은 아니어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정보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 영상 기술이 필요하고 그 영상을 얻은 다음에는 그 영상을 잘 편집해서 업로드해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과정까지 그 유튜브는 약간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이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조금 기술적으로 약간 복잡하더라도 이걸 익혀서 유튜브를 영상을 올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계속 올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유튜브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상품 판매라든가 이런 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일정 수준으로 성장해서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의 그
그 조회수를 기록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유튜브라는 이 영상 매체 자체가 그 여러분들이 저절로 이 물건이 팔릴 수 있다는 것을 그 보여줄 겁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여기서 그 블로그에서 파는 것처럼 그렇게 이 판매용의 그런 이제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잘 편집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생산하는 물건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이 노출시키는 기회, 이게 뭡니까? 광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광고비를 지불하는 이유는 이걸 소비자에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노출시키면 저절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크리에이터가 돼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데 이르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통신 판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농산물은 사업자 등록을 해도 비과세 사업자입니다. 농산물을 우리가 들판에서 풀 뽑아서 팔거나 약초 캐서 팔고 농사 지어서 파는 거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요. 그 비과세 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제 블로그에, 페이스북에, 카페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그 직접 소비자들에게 내가 이런 물건을 판다 해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